낭독 51일차. 느리기에 방향이 확실하고 무겁기에 발자국이 깊다. 모자 소관 이래 상지사자 근근 화환. 나는 관직을 맡은 후에 항상 4글자를 지켜왔는데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 느림이다. 송명신원 행록. 북송의 정치가인 유기지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동료 2명과 함께 참정 장관에게 인사를 갔다. 앞의 예문은 3사람이 가르침을 청하자 장관이 해준 말이다. 말을 듣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느림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장관이 정색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 어린 선비들에게 느려 터져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 어떤 일인들 바삐 서둘러서 그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은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덕목이다. 이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수양한다. 정규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3가지 덕목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산도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거듭 이렇게 가르쳤다.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으로 새겨둘 2글자가 있으니 첫째는 부지런할 근이요 둘째는 검소할 검이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복을 주지 않으며 하늘은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도움을 내리지 않는다. 유익한 일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무익한 것은 털끝만큼도 도모하지 마라. 또한 가승, 한 집안의 기록에도 부지런할 근을 맨 앞에 두었다. 그 다음으로는 졸, 꾸밈이 없는 순박함과 선, 항상 선을 추구함을 두었다. 유기지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회에서는 앞의 예문을 이렇게 해설했다. 그는 정사를 행함에 부지런함이요. 그는 몸가짐에 삼감이요. 화는 조화롭게 남을 대함이요. 와는 일을 처리함에 느긋함을 말한다. 그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선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삼감, 경을 말한다. 근신할 신자와도 같은 뜻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화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조화롭게 하되 같음을 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되 조화롭지는 않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논란이 되었던 와는 돌아가거나 느리게 함이 아니라 매사에 여유 있고 자세히 살핌을 말한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세밀하게 살펴 일은 물론 생활에서도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지와 함께 장관을 만나러 갔던 신참 급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능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겨볼 만한 고사가 있다. 만약 급제자가 이 고사를 알았다면 장관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논어 자로에 실려 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었다. 비록 크지 않은 고을이었지만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좋은 정치를 묻자 공자는 빨리 성과를 내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무욕속 무견소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빨리 성과를 보고자 하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빠른 결과를 원하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진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욱 그렇다.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무리한 일,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은 더 늦어지고 만다. 또 작은 이익을 탐하게 되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하기에 원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다. 크고 위대한 일은 그에 걸맞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만성이 말해주는 바와 같다. 일에 있어서도 노력 없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큰 그릇은 만들 수 없다. 학문과 수양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다산이 제자 황상을 가르친 데서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 황상은 다산의 수제자로 꼽히며 비록 아전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제약은 있었지만 훗날 훌륭한 문인이 되었다. 황상이 처음 다산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한 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오히려 글은 가볍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당장 보기에 뛰어난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 재능만 믿어 게을러질 수 있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에 깊은 학문을 이룰 수 없고 얼핏 보아도 알게 되므로 고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 차라리 처음에 좀 아둔해도 알고자 하는 열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도달한 깊은 깨달음이 학문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 스승이 일깨워준 새로운 자신을 돌아본 황상은 단점을 발판 삼아 배움에 정진해 훗날 추사 김정희도 인정할 정도의 명문장가가 되었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또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해서 초조해야 할 것도 없다.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던 인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까닭은 모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순자에는 멈추지 않고 새기면 새와 바위도 조각할 수 있다. 결의불사 금석가루라고 실려있다. 반걸음 반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면 절름발이도 천리를 갈 수 있고 한 줌 흙이라도 끊임없이 쌓으면 언덕을 만들 수 있다도 역시 순자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꾸준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일은 이루어진다.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호흡이다.